16권 세조 5년 4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명나라 사신을 전별하였다. 임금이 문 밖에 나가서 업하면서 전별하고 인하여 관문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임금이 강명경 및 예조판서 홍윤성, 도승지 유연자운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벽자에게 가서 전별하여 위로하도록 하고, 별도로 동부승지 승임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문안하도록 하고, 이어서 하이, 마장, 초피 등의 물품을 주니 다만 초피만 받아가지고 떠나갔다. 세조실 16권 세조 5년 4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어찰로 신숙주와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여러 종족의 야인에게 계유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너희들이 와서 순종하는 것을 꺼리어 듣건대 무충이란 자가 칙스를 가지고 건주에 가서 조선에 내왕하지 말도록 했다고 하니, 너희들은 비록 건주의 사람은 아니지만 또한 공공연하게 내왕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하께서 너희들을 대우하고 불쌍히 여겨 양육하는 것이 매우 지극하지만은, 그러나 중국에서 꺼리는 바에 서로 대항할 필요는 없으니 너희들은 이러한 뜻을 알고 오지 말라고 하라 하였다. 건주인은 명나라 때 남만주 일원에 거주하는 제종 여진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미소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이조참판 조승문과 인순부 윤, 권지를 보내어 주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게 하였다. 주본은 이러하였다. 천순 3년 4월 초 8일에 황제가 보낸 형과 급사 중 진가유가 칙유를 가지고 왔는데, 칙유의 요사이 변장의 주부를 듣건대 건주 삼이 도도 고 나팝과 동산 등이 사설의 왕의 나라에 나아가서 모두 상서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록 전하에 들은 말이지만 반드시 형적이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더구나 왕의 나라는 중국 조정의 동번이 되어 왕의 선대 이래로 대대로 충정에 돈독하였고, 예의를 공손히 지켜서 일찍이 사설의 외인과 더불어 교통하지 않았는데 어찌 왕에 이르러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칙스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계유하니 왕은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여 만약 이런 일이 없거든 그 말이지만은 과연 이런 일이 있다면 왕은 속히 이를 고쳐야 한다. 만약 저들이 스스로 오더라도 또한 마땅히 거절하여 각기 본분을 편안히 하고 각기 경토를 지키도록 타일러 혹 스스로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 후회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왕에게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예절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혐의를 멀리 끊고 전열을 계승하여 좋은 명성을 보존해야 할 것이니, 왕은 이를 삼가라고 하였으니 신은 삼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가 검사해보니 선덕 8년 윤 8월 초 10일에 도착한 황제가 보낸 지휘천사 맥날 가래 등이 관원이 받들고 가져온 칙유의 해당 절목에 지금부터는 각기 천도에 순응하여 삼가 변방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인접한 지경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였으며, 정통 3년 5월 25일에 배신 숙부 이지 등이 받들어 가져온 칙유의 해당 절목에 이 무리들은 모두 중국 조정의 적자이니 저곳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한 가지다. 왕은 오로지 잘 무율을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고 즐겁게 하여 각각 그 안정된 처소를 얻도록 하라 하였고, 정통 5년 9월 30일 배신 최취운이 받들어 가져온 칙유의 해당 절목에는 왕은 마땅히 그전의 원한을 풀어버리고 관용으로서 그들을 어루만지라고 하였으며, 정통 6년 3월 26일에 요동의 동령위 천호 김보가 받들어 가져온 칙유의 해당 절목에는 만약 저들이 마음을 고치고 도둑질하기를 스스로 그친다면 왕도 또한 그 전일의 허물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말라 하였습니다. 정통 7년 4월 20일에 배신 이계린이 받들어 가져온 칙유의 해당 절목에는 왕은 오로지 군사를 갖추어 이들을 방비하고 정성을 미루어 이들을 대우하라 하였으며, 정통 12년 정월 초 9일에 배신 이견기가 받들어 가져온 칙유의 해당 절목에는 왕이 평소부터 덕이를 중하게 여겨 좋은 번병이 되었으니 마땅히 돈숭하고 화목하여 영토를 보존하고 이웃나라를 구휼하여 하인의 복을 만들어 짐의 일시동인의 마음에 부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동산의 친아비인 동맥과 천모가는 그 아우인 동범찰과 관아의 인민을 거느리고서 본국의 경성 아모카 지방에 대대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신의 선조인 신강헌 왕휘 때는 경성 등천 만호의 직사를 제수하였으며 신의 조부인 신공정왕휘 때는 상장군의 직사를 제수하였으니 관적에 붙여 당연히 차임되었으며 신의 아베인 신장헌왕휘 때는 동산에게 상호군의 직사를 제수하였으며 그 나머지 흩어져 사는 야인들 중에서 전부터 와서 화순한 자는 혹은 미포와 염장을 주기도 하고 혹은 의복과 안마 등의 물품을 주기도 했으며 관직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혹은 도마노 혹은 부마노 등의 등급을 나누어 제수하였으니 그 수요가 매우 많았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만주는 본뒤 파저강에 거주할 때부터 상시로 본국의 변경을 왕래하면서 의복과 식량을 토색하였지만은 청하는 대로 주었는데 헌단을 만든 이래로 분심을 품은 것이 이미 깊어져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여 동범찰과 동상 등을 유인하여 먼 지방으로 옮겨가서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도둑질을 하며 본국과 서로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건주 3위의 고은 낙팝은 천순 2년 8월 초 1일에 본국에 도착했다가 그달 20일에 돌아갔으며 동산은 천순 2년 9월 23일에 본국에 도착했다가 10월 23일에 이르러 돌아갔습니다. 다만 이 무리들 뿐만 아니라 도희는 경태 6년 6월 30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이듬해 윤 2월 27일에 이르러 돌아가고 경태 7년 2월 초 1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그달 25일에 돌아가고 천순 2년 4월 26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5월 17일에 이르러 돌아갔는데 또 금년 정월 23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반드시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도승에 머물러 거주하고 싶다고 말하였지만은 신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서 2월 14일에 돌려보냈습니다. 진양은 경태 7년 2월 초 8일에 본국에 도착했다가 그달 26일에 돌아갔으며 앵리 특목은 천순 원년 2월 초 8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3월 초 8일에 이래로 돌아갔다가 천순 2년 정월 25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2월 18일에 이래로 돌아갔으며 아군은 경태 7년 2월 초 1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그달 25일에 돌아갔다가 천순 2년 7월 28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8월 20일에 이르러 돌아갔으며 이진거는 천순 2년 6월 23일에 본국에 도착하여 7월 20일에 이르러 돌아갔다가 금년 3월 초 4일에 본국에 도착했다가 그달 18일에 돌아갔으며 모진에는 천순 2년 12월 15일 본국에 도착했다가 금년 2월 초 1일에 이르러 돌아갔습니다. 전항의 각 사람들이 본국의 경계에 처음 도착하여 변장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파저강의 거전 거주하는 곳에 돌아왔는데 마음을 고치고 잘못을 고쳤으므로 함께 친히 가서 전일의 주의를 사죄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간곡히 청하기를 맞이 않았으므로 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변방의 근심이 다시 생길 것이고 또 여러 번 내린 치규에 이웃나라와 화목하고 그전에 허물을 잊어버리라고 한 내용을 받았으므로 신이 칙지의 사리를 삼가 따라서 그들의 내왕을 허가하고 또 본국의 고사에 의가하여 의복과 안마 등의 물품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주었으며 그들의 관직을 받기를 간곡히 청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제수하여 그들의 만족함이 없는 욕심을 막고 옛날의 원망을 풀어 변방의 근심을 제거하였으며 신의 당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선조로부터 그들이 오면 대접하고 가면 뒤쫓지 않는 것이 저절로 고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본국은 북쪽으로는 야인과 인하여 있는 데다가 동쪽으로는 섬의 외인과 가까이 하고 있어서 모두가 적의 침법을 받는 곳이므로 항상 우리의 허시를 보아서 수시로 어지럽게 하니 모름지기 화목하여 변방의 경계를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이만주와 동산 등은 모두가 본국과는 평소부터 원한을 맺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과실을 뉘우치고 스스로 오니 형세가 거절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이 마지 못해서 북쪽의 야인과 화친하고 동쪽의 외인과 교제했을 뿐이며 어찌 감히 중국 조정을 속이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마음은 짐승과
짐승과 다름이 없으므로 왕래하는 데 다만 그 비용만 허비할 뿐인데 신이 무슨 이익이 있기에 감히 그렇게 구구히 화목하여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소방이 대대로 열성의 후한 은혜를 입어 은혜의 갚기를 생각하여 주야로 삼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한 어찌 감히 사사를 외인과 교통하여 중국 조정을 저버리겠습니까? 신의 조부 때부터 왕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하여 때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치교를 받으니 갑절이나 황송함이 더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9일에는 저들이 비록 간곡히 구하여 오더라 하더라도 신은 마땅히 칙지로서 계유해서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우러러 밝은 조치에 내림이 부응하겠습니다. 삼가 진언하는 예물을 갖추었으니 황새저포 15필, 백새저포 15필, 흑새마포 30필, 황화석 10장,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입니다. 황태우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입니다. 중궁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입니다. 황태자에게 바치는 예물은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입니다. 조승문과 건지가 하직한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공개하게 하고 족성문에게 모의, 모간, 이염을 각각 한 벌씩 남나 천릭 타포, 아청나 천릭 단령 각 1령씩 흑사피화, 마피화 각 1부씩, 초립 1장 도자, 궁시, 마장 각 1부씩을 내려주고 권지에게 아청나 단령, 남나 천릭 타포 각 1령, 모간, 이염 각 1벌, 도자, 마피화, 마장을 각 1부씩 내려주었다. 임금이 동부 승지 성임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모하관에 가서 전송하게 하였다. 건주 3위는 올량업의 건주 본위와 알타리의 건주 좌위, 건주 우위를 이끄는 말이다. 전열은 전대의 공훈이다. 파저강,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을 말한다. 이 유역 일대 건주의 올량합 이만주가 그 부족을 이끌고 살고 있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통사 판사 이어군사 박지를 차견하여 전량을 맡아 운반하여 뒤떨어진 군사 손귀 이광 우수나 등을 안동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 직간 이약동에게 명하여 칙서의 사본과 서계를 가지고 동네의 부산포에 가서 일본국의 사자 노원에게 붙였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사자가 도착하여 서신을 보고 겸하여 후한 사물을 받게 되니 위로됨이 특히 심합니다. 바다가 서로 막혀 있어 능히 때때로 빙문하지 못하는데 왕은 여러 번 신사를 보내어 예전의 우후를 실천하게 되니 정의가 중하여 교린하는 것이 아니라면 능히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 조정하는 일은 이미 왕을 위해서 주달하여 윤허를 받았으므로 지금 중국에서 온 치규를 등사하여 돌아가는 사계에게 삼가 붙여보내니 왕은 마땅히 공손히 준수하여 시행하십시오. 변비치 못한 토인은 별표에 갖추어 있으니 영납하면 다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절후에 따라 몸을 보존하고 아끼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일본국의 산명전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어서 영흥대군 이영, 계양군 이정, 영청부원군 윤사로, 좌이정 강맹경, 영중주원사 이계전, 판중주원사 조회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남양도 호구사 박기가 하직한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도리는 형벌을 신중히 하는데 불과할 뿐이다. 만약 죄가 있는 사람을 징벌하지 않는다면 일이 차차 해이해짐이 많을 것이니 용서하고 처벌하는 것을 모름지기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루에 나아가서 관사하였다. 도 채찰사 우의정 신숙주가 와서 복명안에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풀고 변방의 일을 물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원접사인 형조판서 박원영이 두목 박콩이 병이 위급하다고 치게 하여 했으므로 내이 정차량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류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거무에는 사대문서의 고획관은 승리로서 차정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의 산명전 원교풍이 사자를 보내어 석에 불상 및 토물을 바치고 주포 면포를 합계 1,000느필, 호피, 표피, 각 10장, 창사피, 치조 등의 물품을 요구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함길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경운부의 등릉과 안릉은 이미 받들어 옮겼는데도 그 표석이 아직 남아있으니 속히 철거하라 하였다. 경성부의 절제사의 영해를 새로 창건하였으므로 명하여 쌀 500석을 내려주도록 하고 또 부령부를 새로 옮겼으므로 쌀 100석을 내려주도록 하였으며 또 명하여 온성징과 종성징에 기색을 두게 하고 악기를 내려주게 하였으니 모두가 신숙주의 장계에 따른 것이었다. 등릉은 태조의 고주부 목조의 능이고 안릉은 태조의 고조모 효공 왕이시의 능이다. 영해는 영청을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 거동하여 진법을 익히고 호위하는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0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전지중 주원사 정척이 상서하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원나라 중승 유의가 송나라의 유학자 서산 진득수의 동료가 타일은 사사 10회를 채택하며 그 구문을 기재하였는데 시사를 부록하고 절마다 의론하였으며 구헌 왕묘의 사사잠까지 기록하여 부현관잠이라 이름하였으며 진실로 수령된 자의 좋은 모범입니다. 그러나 서산의 설 아래에 중성의 설을 연해 붙여 놓았으므로 서로 뒤섞여서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글자도 틀린 것이 많았는데 신이 거가 필용전설을 사용하여 분석 교정하였습니다. 등사해서 바치니 엎드려 빌건대 예람하시고 주자소에 내려 인쇄하여 중요에 반포하고 대소실로들 하여금 습독 면역하게 하여 각기 자기 몸을 수양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하도록 한다면 염치가 일어나서 풍속이 아름다워지고 교화가 행해져서 지도가 융성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중성은 유의를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화문 밖에 종각을 지을 터를 보고 돌아와 경회루 아래에 나가서 관사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칙스를 가지고 통사 김유로에게 첨지중추원사를 제수하였으니 칙스를 가지고 돌아온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도에서 경기관찰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임진현은 일찍이 장단현을 합하였으니 그 병부를 발할 적에는 청컨대 장단이란 칭으로 개조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경주에서 함길도 도철차사 신숙조의 개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회령부의 보을하의 연대는 저들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형세가 매우 고단하니 혹시 적의 병고가 있어도 필시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알타리가 거주하는 곳과 매우 가까워서 소와 말을 놓아 먹이므로 화곡을 밟아 손상시키며 또 봄철을 당하여 산과 들판에 불을 놓아 불길이 번져서 목책을 태우면 농민으로 하여금 뒤따라가서 즉시 수보하게 하는 실로 이것이 큰 패단입니다. 청건대 보홀아하의 연대를 폐하고 행성의 윗머리에 독산연대에 이르기까지 석성을 쌓아서 관문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2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서 관사하니 판중초원사 홍달손 예조판서 홍윤선 승지 등과 내종친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사복 내금이 별시위의 갑사와 충의위 충찬이의 시위패에게 사후하도록 명하고 수를 내려주어 정교하기를. 그러므로는 매이양 입번하는 군사로 하여금 사후하도록 하겠으니 너희들은 활쏘기를 익히도록 하라 하였다. 양전이 취로정에 나아가 관가하였다. 우부승지 이극감이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구원에 내린 비 비로소 흡족하니 벼 일항에 새 잎이 피어나네. 버드나무는 한창 무성하고 못물은 잔물결이 일어나네. 천심은 스스로 즐거운데 절호를 대하여 천공을 볼 수 있네. 신하들은 절하며 헌수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임금의 은혜가 두텁도다. 임금이 이극감 윤자 운및 김수온에게 명하여 서문을 짓게 했는데 서문은 이러하였다. 승상께서 농사 짓는 일에 힘들고 고난 것을 알고자 하여 후원에다가 논 두 서너 경을 개간하여 민사의 이르고 늦음을 보았는데 김효년 4월 22일에 양전께서 칠호정에 같이 나아가서 논 일항에 새싹이 피고 비가 흡족한 것을 보시고는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기를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 되고 음식은 백성의 하늘이 되니 내가 감히 농사 짓는 일을 버리겠는가. 내가 감히 게을러 일의 거칠거나 일을 버려두고 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바로 경들과 더불어 하늘의 명을 받으라. 그 뜻을 백성에게 알릴 뿐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함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칭하하였습니다. 여조판서 홍윤성이 진언하기를 건도는 만물을 처음 낳고 곤도는 만물을 키워 기르게 되는데 지금 전하께서 천시에 대응하여 만물을 양육하시면서 농사 짓는 일에 힘들고 고난 것을 잊지 않으시니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처음 낳고 만물을 키워 기르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영구한 세대에 전해 보여서 오늘의 경사를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진실로 홍윤석의 말과 같습니다고 했습니다. 성상께서 신 김수온과 신 윤자온과 신 이극감에게 명하여 개요를 대강 서문으로 쓰게 하시고 또 영흥대궁 이염에게 명하여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보건대 주나라의 선대에서는 농사로서 기업을 열었으므로 그 군주와 신하들이 맞아들여 묻고 경계를 진술하는 점에도 농사를 먼저 할 일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어찌 헛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내난을 2번이나 평정하여 큰 기업을 개건하고 요역을 덜어주고 부세를 경감하여 백성과 더불어 휴식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뜻을 창졸간에 잊지 않으시니 진실로 우리 조선 자손들의 무궁한 복입니다. 오늘의 성우는 마땅히 빈풍장과 무일편의 그림과 더불어 1100년을 함께 전할 것입니다. 빈풍장은 시경 국풍의 편명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2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금년에는 비가 알맞았으니 씨앗을 뿌리기가 매우 좋다. 바로 이것은 하늘이 만들어준 시기인데 다만 곡식의 종자가 넉넉지 못하여 씨 뿌리기가 시기에 어긋날까 염려된다. 내가 매우 진여하고 있으니 경은 마땅히 나를 몸받아 곡진하게 조치하여 시기를 잃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0일 개이후 세 번째 기사. 수빈강의 남률 오을적합의 부사적 내야합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0일 개이후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인과 화척으로 그전에 수성군과 시위패에 소속된 자는 이미 시험을 보아 갑사에 충보하도록 하였는데 그들 중에 군역이 있는 자는 취재를 허가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다른 평민들의 예의가 아니니 비록 군역이 없는 자일지라도 청컨대 모두 취재하기를 허가하여 벼슬길에 통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또 채찰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원성부 풍천보의 수졸이 예전에는 미전에서 고 연대봉을 통해 바라보고 수호했는데 후일에 설치한 미전보는 산세가 높고 험준하며 또 경작할 만한 땅도 없으니 청컨대 이 보를 혁파하여 그 군사는 예전대로 풍천보에 있으면서 수호하게 하고 고연대봉에는 권관을 정하여 농민을 수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권과는 변경의 작은 진에 두었던 국품의 무관을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5일 병자 첫 번째 계사 임금이 건정문에 나아가서 조참을 받고 남률 올적합의 사자와 외인 정대랑 등 10여인을 인견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루 아래에 나아가서 관사하였는데 내종친 및 우의정 신숙주 판중추원사 홍달손 병조판서 한명예 예조판서 홍윤성 지중추원사 박강 곽연성 승지 윤자온 정식 이교연 첨지중추원사 민달 직강 강효문 등이 활을 시험하여 쏘았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쌀에기를 함길도의 오진 내에서 회령진과 경원진에는 이미 기생을 두었는데 온성진과 종성진 등은 이것이 연변의 거진으로서 야인을 연양하는 곳인데도 기생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회령진과 경원진의 예의에 의하여 기생을 두고 악학도감으로 하여금 악기를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 경흥진과 불영진의 두 고을은 야인이 왕래하는 직노는 아니니 기생을 두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오진은 경원, 회령, 종성, 경흥, 온성의 다섯 업을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도체차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흥부의 관서는 지세가 경사가 지고 토지가 척박하여 성 안에 오직 하나 있는 음물은 가물만 만나면 문득 말라버리므로 항상 강물을 길어서 사용합니다. 무안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물도 있으니 또 좋은 전지가 많으니 청컨대 경흥부를 무안도로 옮기고 또 무이만으로 하여금 경흥본읍으로 옮겨 수절이 살게 하고 무이 본읍은 토지가 넓고 평탄하니 그전대로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들어주고 방어와 수호 등의 이런 본부의 수령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검찰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운산군은 궁벽하게 큰 산 사이에 있으므로 거주하는 백성이 겨우 100호 여호뿐인데 날로 피폐해서가니 청컨대 이를 혁파하여 영병부에 합하게 하소서. 영병부에서 운산군에 이르는 고연주, 우장, 고이산, 위원, 만포의 직노는 설치한 그대로 본군에 합배시켜서 부유하고 충실한 15호를 뽑아 정하고 아우로 관청의 노위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화찬성 황수신을 명소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하고 제도의 씨앗을 뿌리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물으니 황수신이 대답하기를 신이 보건대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는 곡식 종자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어서 즉시 씨앗을 뿌리도록 감독하여 스스로 먹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령들도 또한 때때로 검찰해든 까닭으로 지금 이미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마쳤습니다. 하는 임금이 칭찬하고 마침내 제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흉년을 당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굶주림에만 절박하고 먼 장래의 생각에는 어두워서 비록 관가에서 곡식의 종자를 주더라도 주는 대로 즉시 먹어버리고 혹은 거짓으로 씨앗을 뿌린 형상을 하여 관가의 책망을 구차스럽게 면하는 사람이 자문 많다. 지금 듣건대 충청도에서는 매양 종자를 줄 때마다 반드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감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수령들도 또한 친히 돌아다니면서 검찰한 까닭으로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적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체로 씨앗을 뿌리는 일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오로지 수령에게 달려있으니 만약 혹시 씨를 지체하여 실롱하게 한다면 수령은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제도의 관찰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재촉하는 데 힘쓰고 거칠이 하는 것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장차 대관을 보내어 점검하도록 하겠다. 또 씨앗을 뿌리고도 김을 매지 않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 부지런히 권과를 더해서 혹시 시기가 지나서 김 매지 못하여 황폐하게 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한평현감 이환이 경주사람 손약을 추문하다가 죽게 한 근본 원인은 당시에 남형을
가한 데 있으니 공사에 관계된 사람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도채찰사의 개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원부의 훈융보는 적이 침입하는 길의 요충지로서 토전이 비옥하고도 샘물이 있으니 마땅히 보호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훈융보로부터 안원보까지는 상거가 60리나 되므로 겨울마다 안원보에 입보하다가 봄, 가을로 이사하며 내왕하는 폐단이 있어서 그전대로 훈융보루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청컨대 안원보에 입보하지 말도록 하소서. 벽보는 둘레가 4,170척이며 그 안에 현재 거주하는 인가 175호이니 비록 준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지가 비옥하고 평탄하므로 이를 본받아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져서는 장차는 협착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낮고 축축한 남면은 그전대로 두고 동면, 서면, 북면의 3면은 구덩이 밖에 각각 154척씩 물려서 축조한다면 넓음과 좁음이 알맞게 되어 성을 지키기가 편리할 것이니 본부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훈용보의 석성을 축조하게 하여 관문의 방비를 튼튼히 하소서. 종성부의 동관보는 토지가 비옥하고 민가가 불성한데 올적합이 왕래하는 요로이므로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청컨대 석성을 축조하게 하소서. 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재진과 제보를 처음 설치할 때는 산에 제목이 많았으므로 벽보를 아울러 설치했는데 지금은 민가가 날로 많아져서 산전을 개간하기에까지 이르러 제목을 다 베었으니 해마다 보수하게 된다면 그 배가 끝이 없을 것이고 또 경고하지도 않을 것이니 청컨대 상중하의 긴급한 차례에 의하여 본읍에 거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점차로 석성을 축조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보는 변방지역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흙으로 쌓은 소규모의 작은 성자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전소윤 정면의 집의 계집종이 이인이 일찍이 정면의 아내를 모해하여 독버섯을 국물에다가 넣었는데 후일 두 계집종이 싸움으로 인해 말다툼의 시초에 그 사단을 발설하였으므로 정면이 형조에 고발하니 형조에서 추국하여 실정을 얻었다. 두 계집종을 마땅히 법대로 처치해야 했지만 임금이 말하기를 두 계집종의 형벌에 경중이 없지 않으니 말다툼의 시초에 발설한 자는 경한 형벌에 따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밤에 도적이 저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한 데다 쌓아둔 미곡을 겁탈했으므로 명하여 성문을 닫고 수색하여 잡도록 하고 방문을 내걸기를 능히 도적을 잡도록 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인이는 삼작업을 띄어 올려서 관직을 제수하고 천군은 면천하게 하고 면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에서 60주를 준다. 만약 도적을 잡지 못한다면 오부 관령을 주의준다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자식이 도적질했다고 고발하니 점지하기를. 아비와 자식은 한 몸이니 죄는 자수와 같다. 그 자식은 죄주지 말고 다만 그 도당만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오부 관령은 서울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즉 오부에 속해 있는 각 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중으로부터 연변에 이르기까지 지나는 바의 여러 고른 물은 외인, 야인과 군정의 긴급한 사무로 왕래가 끊이지 않아 그 군수와 말먹이의 비용이 다른 것보다 갑절이나 되니 청컨대 모름지기 미리 저축하여 대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한배도 도채차사 신숙조의 개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난번에 온승부의 시건보가 수호하기에 불편하므로 영건보로 옮겼는데 얼측년에 다시 시건보를 설치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여름에는 시건보를 지키게 하고 겨울에는 물러가 영건보를 지키게 하니 봄, 가을로 왕래하는 데 폐단이 있습니다. 하물며 시건보는 높은 산봉우리에 있어서 물이 없으므로 보수하기가 어려우며 산이 높고 땅이 척박하여 경작할 만한 전지도 또한 적습니다. 견터는 비록 적이 침입하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물이 깊어서 사람과 말이 쉽게 건너지 못하니 청컨대 시건보는 파하고
그 인민들로 하여금 그대로 거주하도록 하고 영건부는 만호만 혁파하고 다만 옛날과 다름이 없이 적이 침입하는 길에 요회처에 권관을 정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농민을 수호하도록 하소서. 또 영건부는 본업의과 거리가 거의 15리이니 본업의 수령으로 하여금 방수하는 것을 검찰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8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도채찰사 신숙조의 계본에 의가 아뢰기를 종승부의 성내에는 인가가 조밀하여 가옥이 마주 닿아 있고 담이 서로 연하여 있으니 화재가 두렵습니다. 성터는 둘레가 8,603척인데 남면의 2,021척은 제외하고 서면의 980척을 물려서 축조한다면 성터는 총 15,562척이 되므로 넓고 좁은 것이 알맞게 될 것이니 청컨대 본부에 거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물려서 축조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6일 김여 첫번째 기사. 전 공조판서 최향을 기복시켜 육전을 수찬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9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연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덕건대 경상도 충청도 등의 도에서 씨앗 뿌리는 일을 이미 마쳤는데 오직 경기는 도내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한다. 금년은 비가 내린 것이 두루 흡족하여 농사일이 한창 시작되게 하게 되니 내가 상시로 씨앗을 뿌리는 일이 시기를 어겨서 천시를 잃을까 염려하여 여러 번 유시를 내렸던 것이다. 지금은 이에 망종이 이미 지났는데도 오히려 그대로 있으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경은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시일을 정하여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마치고 늦어서 시기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갖추어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9일 경진 두번째 기사. 대관 윤기반과 이근을 경기 좌도와 경기 우도에 보내어 씨앗 뿌리는 일을 검찰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9일 경진 세번째 기사. 통사행 부사직 지자전을 차견하여 사로잡히다가 도망해온 요동 동령위의 부녀 다압합 등 2구를 안동하고 요동으로 가서 풀어보내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9일 경진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도채찰사 신숙조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봉수를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적변을 호망하여 위급한 정세를 빨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도 봉수대의 군주들은 대개 고단하고 비난하여 말이 없는 사람이 임명되므로 이로 인하여 화포를 쏘고 후망하여 적을 방어하는 등의 일이 늦어지고 해이해짐이 많게 되니 청컨대 봉수대의 군주 5인 내에서 1인을 들고 본업의 갑사 충보 중의 1인을 보충하여 임명하여 1개월마다 서로 교체하게 하여 별도를 갑절로 주고 본래 정한 4인을 거느리고 화포를 쏘는 등의 일을 상시로 가르치게 하고 구덩이와 목책과 군기도 또한 수보하도록 하되 그 중에 후망에 부지런하여 사변을 잘 보고한 사람이나 수치에 부지런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 그 도의 도질제사로 하여금 그 공로의 등급을 정하여 계문하게 하여 농공 행상하여 서용하도록 하고 그 봉행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삼가하지 않는 자는 논지하여 도를 삭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30일 신사 첫번째 기사. 지중 추원사 권준이 졸환이 조회와 저자를 2일간 정지하고 쌀콩 아울러 40서 종이 100건 유둔 4부를 부의하였다. 권준은 문충공 권근의 아들인데 엄숙하고 굳세어서 재상의 채모가 있었다. 문음으로 관직에 보임되었는데 이를 만나면 판단을 잘 하였다. 일찍이 형조에 재직하면서 처결함이 매우 마땅하니 송사는 사람이 통쾌하다고 일컬었다. 후에 정난공신이 되었다. 시호를 안쑥이라 하였으니 관요하고 화평한 것을 아니라고 마음을 지켜 다잡고 결단하는 것을 쑥이라 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30일 심사 두번째 기사. 함길도 경찰관 강효문에게 명하여 홍면포, 백면포 각각 100필, 각공 110장,
화살대 3만 개를 가지고 가서 도질제사에게 맡기게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도제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르기를 도질제사의 본령을 지금 경성부로 옮기는데 역사가 매우 번거로운 까닭으로 본부의 월과 군기는 이미 3년 동안만 한정하여 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군기는 쉽사리 정지시키고 파는 것이 불가하니 참컨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그 고을의 쇠잔하고 부승한 등급을 매겨 나누어 정하여 조작하도록 했다가 3년 후에 본부로 하여금 조작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월과 군기는 매달마다 각 지방에서 만들어 진상하던 군수물자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최림의 서자 최한영은 최옥산이 그 아비를 죽였다고 무고하였으니 그 죄가 마땅히 장 100대 유 3천리에 3년 동안을 가역하는 데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햇누리하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니 종친과 제추 및 외인 야인 등이 수고하였다. 순성군 이계 버승군 이하 판중주원사 홍달손 예조판서 홍윤성 한승부 윤 곽연성 행상호군 유화 고문신을 불러서 사후하도록 하고 홍달손에게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고 또 사복시 내금이의 기병과 보병에게 명하여 가벌창을 던지도록 하였다. 가벌창은 갑과 을이 서로 나누어 창을 쓰던 법을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과와 무과의 언영년을 내려주었다. 언영년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햇누리하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문과에 겁제한 고태정과 무과에 겁제한 장효손이 전문을 올려 언영년에 내려준 것을 사례했는데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근본의 큰 도량으로 마침내 곡전이 생성하시어 우로 같은 큰 은혜로 우악함을 잘못 잊게 하시니 감사하였을 곳을 모르겠으며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태평한 세상을 만났으나 학문은 성인의 조박만 훔쳤으므로 일찍이 방법을 통달하지 못했으며 재주는 공포의 간승이 없었으니 어찌 능히 엄호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무슨 소망이 있어서 혈량과에 참여하겠습니까? 모래를 해치고 금을 가려내렸으니 외람댁의 분수에 어긋난 선발에 참여하여서 반용부봉하였으며 또 불차 타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초목 같은 작은 생물도 문천의 큰 은택을 골고루 입고 있어서 담노장을 노래하면서 이미 술에 취하니 황홀이 하늘에 갑자기 올라간 듯합니다. 성상의 총회가 이와 같은 것은 예전에도 드물었던 바입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한 세상을 망라하고 묻인재를 가어함을 만나게 되니 상서의 이편무방함을 상고하고 주아의 제재다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대개 장차 신에게 장래의 공효로서 책임지우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신에게 지극한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마땅히 연참으로서 공효를 바치고 조아로서 힘을 쓰며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자서 다시 신자의 충성을 다하여 하늘과 땅이 장구한 것처럼 항상 성상의 장수를 축원하겠습니다. 조박은 찌꺼기이고 어모는 업신여김을 막음이며 반용부봉은 용의 비늘을 휘어잡고 봉황이 날개에 붙는 것 같이 즉 훌륭한 사람에 붙어 출세함을 말한다. 불차, 탁, 욕은 차례를 밟지 않고 벼슬을 올립니다. 가은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림이고 연참은 문필이며 조아는 임금의 호위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모화간에 가동하니 종친과 제추 및 야인 내야 합과 외인 정대랑 등이 수과하였다. 무사에게 명하여 기사와 부설을 하고 모구를 쏘고 기창하게 하였다. 이어서 공신 중삭 연을 베풀게 하니 공신 및 공신 적장의 당상관이 시행하였다.
호위하는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돌아와서 경해루 아래에 나가서 수가한 종친과 입헌한 장수 군사에게 입시하도록 명하고 술자리를 베풀게 하고 헌사하였다. 기창은 기병이 쓰는 긴 창이다. 중삭, 연원, 매철, 중월, 2월, 5월, 8월, 11월에 공신을 위해 베풀던 정기적인 잔치이다. 공신 적장은 태조 때 공신의 친자로서 구성된 무관이다. 모두 최하직으로 매년 2월과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뽑았고 재직 108일 후에 승급하였으나 정산품에 그쳤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골간 올적합의 마상합의 위협을 무릅쓰고 올미거 올적합의 땅에 두 번이나 갔으니 내가 이를 매우 가상하게 여기었다. 경이 술과 음식을 베풀어 후에 공개하여 그 노고를 위로하라. 가을틀에 서늘해지고 화해의 일을 마치고 난 후에는 그 수종하여 왕래한 사람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어스로 이르기를 함길도는 곧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조종 때에 벼슬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으니 임용할 만한 사람을 최유 및 일증이 그 도의 관찰사를 지낸 성봉조, 절제사를 지낸 박종우 및 곽연성에게 묻고 아울러 그 도에 유시하여 찾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어스로 이르기를 지금부터 황관이 출납하는 공사에는 만약 어필이 없으면 모름지기 다시 아래고 반드시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경해루 아래에 나아가니 왕세자가 모셨으며 충훈부에서 풍정을 바쳤다. 임금이 남룰 올적합의 내야합과 우호토 등을 인견하고 홍면포 각 2필, 청면포 각 1필, 마포 천리, 압두, 녹단령, 우의 각 1령, 신, 홍사대, 채낭, 도자 등의 물품을 내려주고 아라백의 단의 및 신을 내리어 보내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감로가 후원에 내렸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인성과 최항을 지중초원사로 윤사윤을 예조 참판으로 조효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은을 행첨지 중축원사로 이승수를 홍조참의로 윤사헌을 형조참의로 종손을 첨지중축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여름이 더워 고생이 많은데 경의 진수는 하는 노고를 생각하면 어찌 늘 염려가 놓이겠는가. 지금 약 일봉을 보내니 경은 영수하고 때에 따라 조섭하여 나에 의뢰하여 소중히 여기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질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너희 정차량을 보내 약을 가지고 가서 병을 위문하게 하니 경은 때에 따라 조섭하여 나에 의뢰하여 소중히 여기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7일에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에게 유시하기를 세자가 나이 어리니 제도에서 마땅히 물품을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경이 붓과 먹을 여러 번 올렸으니 이것이 비록 학습하는 도구이지만 사치한 마음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주지 아니하였다. 이제 경이 또 중궁에게 은으로 장식한 작은 도자 등의 물품을 올렸는데 재물을 허비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정제하지 못하다면 물건을 함부로 쓰고도 아까운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니 경의 충성은 내가 실로 가상히 여기지만 그러나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 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덕건대 경이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관심을 얻었다고 하고 또 덕건대 씨앗 뿌리는 일을 이미 마쳤고 모으 심는 것도 이미 고루되었다고 하니 멀리서 위로한다. 본도는 변방이 아니므로 적을 방어하는 일을 조금 수월할 것이다. 경이 양장과 축산 등의 일에 마음을 든다면 나는 반드시 성효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16군 세조 5년 5월 7일의 모자 6번째 기사. 홍약이 골신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8일 개축 첫번째 기사. 의정부 좌의정 강명경 영천부원군 윤사라 의사 찬성 황수신 좌참천 박준송 등이 중훈부에서 사연한 것을 살해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홍약에게 고신을 돌려주고 관직의 분계를 더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홍약은 친히 큰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살게 된 것도 다행입니다. 이제 또 특별히 임용하니 청컨대 이를 파면한 수사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강명경이 다시 아뢰기를 홍약은 그 아들의 죄에 연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이유의 집을 왕래하면서 몰래 우익이 되었으므로 유호와 더불어 사천에서 사냥하였으니 그 죄악은 나라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또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이를 맡기려는 소위인데 지금 홍약은 연로하여 맡은 일을 감내할 수 없으니 어찌 다시 임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파면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홍약과 유의 집을 왕래한 것은 다른 마음은 없고 다만 세종께서 이유와 교유하라는 명에 따랐을 뿐이며 또 나에게도 또한 수중한 노고가 있었다. 홍약은 이제 연로한데 누구 때문에 버린다면 장차 언제 면하게 되겠는가? 만약 연로하여 이를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다시 임용하더라도 후일에 마땅히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8일 개축 두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원유연과 도제제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보낸 야인을 접대하는 유서 가운데 일절은 야인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으니 그것은 500창의 말을 듣고서 조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8일 개축 세번째 기사. 관계절제사 홍흥조에게 유시하기를 500창의 말을 듣고서 경에게 위임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대개 야인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후하게 접대하고 묻기를 중국 조정에 너희들의 내왕을 금지하고 있는데 근데 무충 동성은 왕래했다고 하니 그 일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우리 전하께서 너희들을 후대했는지 박대했는지는 너희들이 아는 바인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은혜를 잊겠다고 생각하는가? 중국 조정이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왕래했으며 너희들은 어떤 모양으로 접대했는가? 자신이 무슨 일을 물었으며 너희들은 무슨 일을 대답했는가? 너희들이 전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도 또한 너희들의 정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중국 조정에서 꺼리는 바 서로 교통하는 것은 불가하니 너희들은 속히 떠나는 것이 가하다고 하라. 만약 양식과 소금 등의 물품을 청하면 마땅히 중국의 조정의 조치로서 타일러 허락하지 말고 만약 굳이 청하면 넉넉히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반드시 딴 마음을 가진 자가 있거든 마땅히 비밀을 가지고 가라. 나는 전하의 너그럽고 인자하여 두루 양육하시는 뜻을 몸봐서 줄 뿐이다고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9일 경인 첫번째 기사. 장령 박건순이 우의정 신환이 아뢰기를 홍약의 아들은 이유의 당뇨로 나쁜 짓을 행했으므로 홍약도 또한 큰 죄를 면할 수 없는데 이제 홍약의 관직을 제수하니 청컨대 이를 파면하소서니 전제하기를 그 자식들도 오히려 죽지 않았는데 그 아비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9일 경인 두번째 기사. 조의정 강명경 등이 아뢰기를 어제 전제에 이르기를 홍약이 이유의 집을 내왕한 것은 실로 세종의 명을 따른 것이다고 하셨는데 사천의 사냥은 이유가 스스로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때에 유가 배반할 마음이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미 알고 있었으니 홍약이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은 어찌 혼자만이 알지 못했겠습니까? 홍약이 몸소 죄를 범했더라도 머리를 보존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로 성상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이제 또 특별히 관작을 제수하니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청와대 파면하여 전리에 돌려 보내소서니 전지하기를 홍약은 지금 이미 연로하니 이때 다시 임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그 누를 면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강명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홍약의 죄는 실로 종사에 관계되니 청와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소서 하였다. 병조판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홍약의 아들 홍형노는 정난의 후에 공신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가 유의 당녀임을 홍약이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홍약이 금제하였다면 그 아들이 어찌 왕래할 수 있었겠으며 또 유가 딴 마음을 가진 것은 다만 유의 죄만이 아니라 실상은 홍형로의 무리들이 이를 양성했던 것이니 지난번에 유로 하여금 고립되고 도움이 얻게 하였더라면 혹시 두 마음을 훔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홍약의 죄는 실로 유보다 더합니다. 이제 전지에 홍약은 이미 연로하였으니 이때에 다시 임용하지 않는데 어느 때 그 누를 면할 수 있겠는가고 하셨습니다. 대개 신하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당자의 생존과 사망을 논할 것도 없고 시기의 고금을 논할 것도 없이 마땅히 전형을 바르게 하여 대의를 보여야 하는 것인데 어찌 연로하다고 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태종조에는 이숙번이 정사 조화명공신인데도 외지에 내쫓겨 정신도로 서용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제 홍약의 조그마한 공로는 이숙번과도 다르고 또 그 죄는 이숙번보다 심한 게이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다시 상냥해 보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진도군의 이속이 빈주 일매를 바쳤는데 그 크기가 개암만하였다. 빈주는 진주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10일 신녀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글자를 쓰는 것은 비록 말리에라고 하지만 또한 유자의 패하지 못할 바이다. 내가 제가의 법첩을 모화하여 인쇄하려고 하니 문신 중에 글씨를 잘 쓰고 잘 뺏기는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임금 일찍이 고금인의 서법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나도 마음만 먹는다면 또한 글씨를 잘 쓸 수 있다고 하니 양행대군 이제가 아뢰기를 군주는 비록 능히 몇 사람을 당해낼 만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잘한다고 이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자뻑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주서 구치동을 보내어 보재원과 이태원에 가서 구황과 내가에 기울어진 가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최항이 상서하기를 신최항은 삼가 특별한 명을 입어 기복되고 인하여 직사에 제수되니 실로 식은 땀이 나며 비감이 번갈아 깊었습니다. 삼가 즉시 허물을 진사하고 문득 저의 정승을 호소하여 상제를 마치기를 원했지만은 유엄을 받지 못했으므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천청을 번독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본래 용렬하고 우미한 자지로서 성상의 은혜를 잘못 입어서 외람되게 훈신의 바늘에 참여하여 마침내 재상의 줄에 끼었는데 보필은 사호도 없었으나 은혜는 천지보다 지나쳤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지나쳐서 재앙이 발생하게 되고 죄가 쌓여서 재화가 이르게 되어 두 서너 해 사이에 내간과 외간이 서로 잇따라 흙덩이를 베개 삼아 베고 외롭게 지내며 여묘살이를 하며 근심하고 지냈는데 어찌 성상께서 뜻을 잊지 아니하고 장명을 빨리 더하였으니 무슨 인연으로 은혜가 갑자기 무상, 불차, 탕욕의 자질에 미치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감격은 구원까지 통하고 슬픔은 오장을 격동시켰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기복은 심상한 선비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능이 있고 없음으로 경중을 삼가는 것이니 신과 같은 어리석은 자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신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 비난이 없겠습니까? 신이 거듭 생각하건대 임금과 신하는 똑같은 한 몸이고 충성과 효도는 두 가지 도리가 아닙니다. 어미의 품을 떠나도 은혜가 무거운 것은 천년 동안 한결 같으며 어버이를 섬기는 시일이 짧으니 백세가 두 번 오기가 어렵겠습니다. 신은 입신이 무사하니 자식된 도리로 부끄럽습니다. 어버이가 생존하셨을 때 지극히 복양을 하지 못하였으니 돌아가셨을 때 어찌 예절을 다 하겠습니까? 다만 3년의 상제가 있어서 그의 조금의 정성을 펼 수 있었으나 지금 연복의 기일도 아직 멀었는데 성상의 명이 갑자기 내려서 겨우 최지를 입었지만 조금 후에 잠심으로 변하였으니 참남한 것이 너무 심하여 누가
놀라서 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상기를 단축시킨 슬픔에 쌓여 있고 겉으로는 영화를 담는 수치를 안고 있느니 신이 이러한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갈령 말하기를 상정하는 사무가 긴급한데 신이 일찍이 참여하였으므로 탈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하건대 헌정은 나라의 기강이니 반드시 제주와 식견이 명민하고 계려가 우수하여 의에 문득 적당하고 헌체에 오직 알맞은 후에야 그의 성상의 제가를 받으러 대전을 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과 같이 우매한 자는 처음부터 감당할 바가 아니므로 자칫하면 상각에 어긋나서 한갓 지수에만 번거로울 것인데 어찌 세 가지 장점이 있어 감히 하나의 문서라도 돕겠습니까? 일찍이 물이 쳤어야만 합당한데 도리어도 견차하시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신이 나이가 이미 많아졌는데 골육을 많이 잃게 되어 두 줄기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눈이 더욱 어두워지고 온갖 근심이 번갈아 끓으니 빈설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기혈이 파리하고 다 하였으며 정신이 미혹하고 어지러워 뒤로 억지김에 나가서 힘써 일하려고 하지만 어리석고 노두나에 실수할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혹시 다시 질병이 더한다면 삼가 사물을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슬픔을 잊고 예지를 무너뜨렸으며 또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죄를 남겼으니 신이 어찌 얼굴을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번갈아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는데 신의 사양은 전례에 따르지 않는 것임을 가엾게 여기시고 신의 마음은 영예를 쫓는 것이 아님을 살펴서 작은 정성을 이루도록 허가하시어 성명을 뒤쫓아 중지시켜 상복을 그대로 잊게 하고 돌아가 부모의 산수를 지키게 한다면 그의 아래로는 어버이를 섬기는 마지막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며 위로는 효도로서 다스리는 풍속에 저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답답한 회포가 있어 묵묵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감히 천위를 범하게 되니 더욱더 떨리며 두렵습니다 하였다. 어스로 이에 답하기를 이의 중대한 것은 나라에서 함께 일컫는 바이고 경의 제주는 내가 홀로 아는 바이니 온전히 한 몸만 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땅히 만세에 널리 이익되게 해야 한다 하였다.